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초보 사업가 허필입니다. 네, 뜸북입니다. 네, 직장을 다니는 파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홍대에 네. 와 있어요. 네. 그래서 홍대 이것저것 보고 또 되게 새롭네요. 그래요? 변한 것도 많고. 네. 그래서 홍대. 상권의 변화, 네. 가게들의 변화. 가게들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다니면서 약간 어느 가게가 다시 없어졌나? 아니, 그걸 파다 찾게 되는. 파스타. 저 앞에 회전 초밥집도 없어지고. 네네네. 아, 그랬구나. 오랜만에 오니까. 네. 없어졌어. 맞아요. 다른 또 다른 데서 옮긴 게 아니요, 아니고. 아니요. 근데 없어졌어요. 진짜 별로 맛없다라고 생각되는 곳들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파스타가 그러니까 한때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오션 파스타.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홍대에서 놀던 사람들도 이 동네 와가지고 먹을 만큼 유명했는데 네. 그게 맛은 별로였어요. 예, 맛은 별로였잖아요. 이게 좀 떨어진 것 인테리어. 같아요. 그 어떤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파스타 전문점들이 연남동에 많이 생겼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찐배기들이 왠지 그 파스타가 전문점인 것 같고 외국에서 먹었던 조그만 가게 같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가게들이 이 주에 너무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밀렸지. 1순위, 2순위, 3순위 계속 밀리다가 결국은 폐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먹어보고 아 진짜 맛이 부족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풍기 파스타 맛있었어요. 음, 근데 그거 뭐 그냥 크림 맛이니까. 다 그치? 맛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메인이 가격대에 맛없었지. 비해서 사실은 맞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랑 서비스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랬구나. 네. 아. 정말 안 좋았어요. 한번 가고 안 가서. 근데 사실은 좀 바쁜 가게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손님 고마운 줄을 모르죠. 좀 모르죠. 그 시절이 네. 좀 더 그랬을 거고. 맞아. 네. 근데 그 사장님이 잘 빠져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맞네. 지금으로 보자면 지금 그렇죠. 힘드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때 빨리 어. 잘 권리금 주고 그러니까요. 빠져나오는 게 나았을 이게 판단이네. 인생의 아이러니라니까. 자기가 의도든 의도치 않든 맞아. 또 시기적절하게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인생에서 그것만큼도 중요한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음. 그 자리가 원래 또 불법 장소예요. 맞아요. 주차장 자리잖아요. 주차장 자리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태위태하다는데 아마 그런 어떤 핸디캡을 다 한꺼번에 한 것 처리했다. 같아요. 그 대신 다른 사람한테 넘겼잖아요. 가게를. 아주 근데 시기적절하게 이게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그 표현 쓰는 사람 요즘 되게 많아요. 진짜 뭐 명동 같은 데는 더 이상 이제 진입 자체가 없다고는 하는데. 아 그래요? 아니 얼마 왜냐면 전에 월세가 차로 너무 지나가는데 명동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차로 안에를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거기가 그렇대요. 속이 비었대요. 거의 뭐 우리가 그러니까 명동도 굉장히 오래된 가게가 있고 이제 뭐 판매하는 가게가 있고 새로 브랜드샵이 있고. 그런 브랜드샵이 있는데 오래된 가게들도 거의 많이 100년 가게 이런 데들도 네. 문을 다 닫은 거죠. 그 대학가에도 그 유명한 그 약간 막 거기 마스코트 카페도 닫았다고 신문 나왔던데. 그 대학가들 그렇죠. 안 가니까 요즘에는. 그 종로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종로에서부터 시작된 노포들이 문을 닫으면서 왜냐하면 노포들은 되게 크게 하잖아요. 좌석도 많고 전국에서 막 몇십 년 된 가게라고 해서 찾아오는 그런 가게들이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던 것들이 직장인들도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문을 닫는데 거의 명동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PD수첩에서 그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작은 가게 환전소 이런 데도 막 그 유지비가 600만 원 이렇게 하고 월세가 비싸니까. 그치, 그거 노른자 네. 땅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뭐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건물주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월세를 안 깎아주고 유예도 안 해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명동 같은 경우에는 주인들이 몇백 명이래요. 한 건물에. 투자회사 같이 투자 회사들이 다 하고 있어서 실체도 제대로 없고 어머머머. 뭔가 누구랑 얘기할 얘기하기도 수가 없구나. 어렵고 그냥 부동산 사람 얘기하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거라 한 사람 게 아닌 거야. 그치. 그런 건물들은 그래서 거의 다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건물을? 막 연장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빨리 나가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 팔려고? 네, 팔려고. 그게 그게 정리가 돼야 쉽게 팔리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거기 다 들어와 있으면 맞아. 골사도 못하고. 예, 표현이 그렇지만 좀 새로 사는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아예 버티는 거야. 너무 막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쵸.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네. 전부인데. 네네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 도시락도 팔고 뭐 김치도 만들어서 팔고 어떻게든 버티는데 건물주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무 큰 건물에 들어가도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막 60억, 100억 하는 건물을 사실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뭐 한두 명, 뭐 10명이면 이해가 가다 싶었는데 거기 100명. 중개인이 하는 말이 몇백 명, 몇백 명이 나눠서 권리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뭘 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가 봐요. 각 호수를 막 건물 자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 회사 자체를, 완전히 뭐 누가 와서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문짝 하나 내 거 이것도 아니고 거의 명부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땅 하시는 분들 보면 땅도 막 60명씩 해가지고 쪽에서 예 그것도 뭐 맹지 같은 거를 왜냐면은 개발된다는 정보 때문에 한 사람이 막 크게 투자를 못 하고 막 작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사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더라고. 약간 그 스타트업 주주명부 같네요. 주주명부죠. 그렇죠. 그렇지.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야.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지? 계약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하고 개인이 하듯이 하는 거죠. 그렇게. 예. 법인들이 하는 회사 맞아. 그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사실은 인간미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는 거죠. 형식대로. 네네네. 완전히. 네네. 거에 딱 정해진 대로. 얼굴도 없는 거지 뭐. 그 중간에 그 사무실 통해서 네. 대행해주는 관리 대행해서 해주는 데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등치 큰 데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홍대도 자그마한 가게는 그런 데로들 다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옛날에 세븐존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존 기억나죠? 네네. 큰 존들. 그 그쵸. 곱창거리 이런데. 곱창거리에서 막 이렇게 나눴을 때 홍대로 가는 길 거기 1층에 보면은 막 스카이캐슬 뭐처럼 이렇게 막 큰 캐슬 막 이 큰 그쵸, 네네네. 그쵸. 합정하고 홍대 사이. 은하수 다방이 있었던 네네네. 예전 은하수 다방에 있었던 거기가 1차 은하수 다방들이 다 밀려났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벌써 한번 4년, 5년 전 일이니까 네네네. 그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고 맞아. 그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주 비싼 가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가게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막 전시 비슷한 거 하는 그런 네네. 그쵸. 네네네. 기억납니다. 알겠죠. 네네네.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한 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0평 안에 중간에 이제 설치물 같은 거 네, 두고 홍보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데들이 이제 다 나가니까 골목이 썰렁하지. 너무 신기해. 밤 되면 무서워요. 아 진짜요. 정도요? 그 예전에 코로나 4단계 넘어서 우리 밤에 정말 못 다니게 했을 네, 때 네. 연남동이 무서워서 걸어 다닐 수 없었어요. 외국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로만 다녀야 돼요. 왜냐면 외국 그런 느낌. 그치 말죠.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은 예전에 사람 많으니까 뭐 11시에 나가도 무섭지 않았는데 맞아. 9시 반만 돼도 왜냐면 이제 불량배들이 다녀. 어머. 왠지 불량배라기보다 저희 동네도 안산도 술 마실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서 모여서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갈 수가 없거나 없으니까. 집에 있기 싫은 그 그 뭐랄까 좀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일반 사람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몰랐는데. 티가 덜 그렇지 나는데. 모르지. 근데 이제 법에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아직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법에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 그대로 모이는데 있으니까. 겁이 확 나더라고.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와 이거 외국 같다. 그래서 슬럼머가 되는구나. 맞아. 그러니까 연남동도 한때 되게 무서웠어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이태원도 그 사람이 안 다녀서 무서워서 그런 게 문제가 된대요. 왜냐하면 한 번 깨진 창의 유리 알죠? 한 번 무서운 동네로 찍히면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야. 누가 그걸 확 변화시켜서 그렇죠. 뭔가 그 약간 센세이션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항상 다 같이 불이 켜져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유동 인구가 있고 이래야 뭔가 거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태원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 이태원이 사실은 우리가 완전 거기에서 장사하면 막 국제 상권 막 이랬던 게 옛날 일이 돼버리네. 요즘 보면 진짜 무서워요. 오늘 또 홍대 온 김에 그러니까 잘 됐던 가게들 없어진 거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을 거야. 네. 그래 그것도 맞죠. 이제 저희가 자주 갔던 제가 한때 한창 밴드를 하면서 갔던 골목들. 그 골목도. 네, 저희도 큰 게 아니고 좀 작은 골목을 갔었잖아요. 그 골목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약간 그냥 일반 카페였는데 지금은 이제 팬 이벤트를 하는 카페로 변형이 돼서 오늘 또 저희 녹음 날이 또 김남준 씨 방탄소년단의 리더 남준 씨의 생일 아니겠습니까? 축하드린다고 네, 메시지 좀 네, 전해주세요. 축하드린다고 항상 전해주세요. 트위터에 허공에 날리고 있죠. 진짜요? 사랑한다고. 근데 어쨌든 생일이어서 이벤트를 그 카페에서 해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데 막 줄을 서 있거든요. 아니 몇 군데 카페가 이런 어. 팬 이벤트를 또 이제 남준 말고도 다른 네네. 팬도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약간 지하. 카페들이 아. 뭘 카페든 아니면 무슨 공간 임대든 뭐든 다 그런 팬을 위한 서비스를 네, 뭔가 팬들이 큰 하더라. 소비자예요. 큰 소비자예요. 맞죠.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또 정국이 생일이었어요. 어. 9월 1일이. 같은 9월인데 그래서 제가 합장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온 김에 여기서 그 출판사랑 하는 게 있어서 왔는데 그 합장에 이벤트 있어서 갔는데 진짜 다방 같은 위치에 있는 다방 느낌의 카페였어요. 말만 바꾼 거야. 다방에서 카페로. 그 정도 분위기다. 그 정도 분위기인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삼삼오오 10대들이 모아가지고 이벤트를 돈을 했나 봐요. 들어가는데 너무 조그마고 너무 다방 같고 이런데도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구나. 그럼 우리 그 청취자분들과 이 이벤트라는 걸 공유하기 위해서 네.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저희 아는 그 비읍비읍 네네. 씨도 하는 게 카페도 하는 게 팬카페잖아요. 네. 네네 이벤트 해주시는 건데 팬 카페 가서 저 하고 싶습니다 하면 돼요. 아니요, 사실은 기본적인 그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그 SNS 계정에서 아, 내가 이것도 SNS? 네임드가 있어야 돼. 있어야 그래야지 돼? 많이 알리고 오니까.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작으신 분들도 하긴 하는데 이제 사실 방탄은 판이 크기 때문에 보통 몇만이에요. 그냥 팬이 개인이 몇십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 그리신다, 뭐 좀 커버를 잘하신다. 근데 뭐 만 분 정도 계시고 저도 그냥 개인 팬이잖아요. 트위터에서 뭐 안 해요. 가끔씩 영어로 번역해서 아주 가끔씩 올리고 그래도 1,600명이거든요. 팔로워가 뭐 안 하는데 그래서 판이 커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1,000명이 넘어야 해주려고 하고 또 방탄은 10,000명이 넘어야 많이 오니까 그 팔로워를 봐요. 그리고 팔로워 적어서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당하는 데도 있어요. 네, 아니면은 또 기획을 잘해와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컵홀더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돈을 들여서 보통 저희 커피숍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컵홀더 단파 스튜디오로 찍어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남준이 사진 넣고 생일 축하한다 문구를 넣어놓고 이제 이걸 내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사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여기 이벤트 하니까 손님들 오면은 컵홀더를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떤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이 카페 같은 거를? 네, 근데 주로 하시는 곳이 있어요. 네, 잘하고 그런데도 하고 네네네. 친절하고 개인이 내가 이걸 기부해서 네네. 배포해달라. 정하는구나, 카페를. 네네네. 근데 이제 잘하는 곳은 이미 단체가 아니고.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 예약이 차 있겠네. 차 있어서 내가 조그만 계정이야 해보고 싶어. 그럼 내가 뚫는 거예요. 새로운 카페가 사장님 뭐 이거 혹시 12일 날 안 하시면은 이거 해보시면 어때요? 그러면은 그래 해봐요 하는 분도 있고 나는 뭐 싫어요 그런 거 하면 안 하시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개인이 사장님에게 제안하는 거다. 네 맞아요. 신기하다. 네 아니면 거꾸로 유명한 사람들은 그 카페에서 제안을 하기도 해요. 네네네. 그 제가 아시는 유명하시는 분은 카페에서 물어보 연락을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 방탄이 그 달려라 방탄이라는 자체 컨텐츠를 하는 예능을 하는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빌려가지고 거기 사장님이 이분을 컨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또 하게 되고 성사가 되고 이벤트가. 근데 원래 처음에는 개인이 돈을 주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서는 카페가 먼저 제시를 했으니까 내가 이 돈을 지원하겠다. 그럼 너는 몇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냐? 야 상생이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냥 개인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자기 시간과 탤런트를 써가지고 자기가 재밌는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신나는 일이네. 그냥 그런 평소에 다른 거 다른 취미가 없거나 아니면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남준이 그려가지고 커플도 만들어가지고 사장님 이거 해볼까요?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누가? 이제 팬들이 이용당하는 경우 있고 사장님이 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하게. 소음은 있을 수 있겠다. 네 많죠. 네네.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 이제 조용했던 카페들이 이제
홍보를 위해 하다 보니까 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어. 받지 못해서 짜증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이런 이벤트에 내가 손님인데? 라고 해서 너무 깐깐하게 구시는 팬들도 있고 네, 특히는 이제 방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대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 파워도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10대처럼 뭐 우물쭈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클레임 걸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장님도 확실한 거지. 네,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돈 좀 벌려고 했는데 원래 서비스면 안 되었던 분들인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장님 있잖아요. 맞아요. 친절하네 했는데 안 가고 말지 하던 데가 이제는 줄이 길어지고 막 짜증 서로가 나고 하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와. 그래서 막 그런 뭐 얘기도 올라오고. 너무 재밌다. 아니 그래도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월세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최대 매출 찍어요. 그렇죠. 네. 하루 최대 매출 그러니까 찍어요. 그 팔로워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그거를 한다는 걸 알고 그 카페 가서 트위터에 그 하는 팔로워 거잖아요. 며칠 오면 되게 잘 돼 있어요. 뭐냐면 지금 줄 서 있는 이유도 음. 오후에 가면 줄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선착순 이벤트가 있어요. 앞에 일찍 오면은 처음 100명에게만 뭘 주지? 그 키링을 주겠다. 참 머리가 좋다. 포스터를 주겠다. 네, 이 팬분들이 문화가 되게 깊어져서 이 문화도 외국 분들이 좋아해요. 누군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약간 이 문화도 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서. 팬문화가 그럼 누가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겠네요. 카페 리스트 같은 거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이 아미신 분이 있는데 네. 프로그래머예요. 네. 그래서 그 앱을 만든 거예요. 그냥 웹사이트 모바일 웹인데 이제 그러니까 뭐 멤버하고 지역을 치면은 거기서 하는 투어가 쫙 나와요. 물론 거기 이제 구글 광고가 이제 붙는 그치. 앱을 만드는 앱을 이유가 만드는 있는 거예요. 진심인 거네, 진심이야. 진심이죠. 네네. 그래서 되게 편하게 물론 아마 거기서 몇백 원은 버실 거예요. 광고가 붙으니까. 근데 그렇죠. 막 큰 건 아니 뭐 방탄 판이 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은데 방탄으로 앱 하는 거. 네네. 근데 이제 방탄 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저는 HTT부터 제 친구분은 서태지부터 하던 그 문화 그들이 내려온 거죠. 얻다 계속 보니까 예, 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용해 먹는지 보여, 또. 아닌지를 알기 이상한 사람이 포착됐다. 아니 하다가 보면은 좀 기분이 이상하다가만 이용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는 나이대인 거잖아요. 뭔가가 이제 사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누가 진심인지 아닌지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조금 뭐 한 달에 10만 20만 벌어도 괜찮아. 이분 진심이니까 이런 게 있고 한 달에 10만 20만 벌어도 너무 아닌 사장님이 있고 막 그런 거죠. 주기 싫은 사람이 있고. 주기 싫은 사람이 있고. 네, 그렇게 참 해서. 재밌네요. 네, 그래서 막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일날 주는 거 다 따로 있고 네. 그리고 그날은 특별 더 비싸게 어쨌든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뭐 커피에 마카롱 세트, 커피에 뭐 세트에서 세트마다 또 특전이 달라요. 더 좋은 많은 사진을 주고 이런 거를 근데 내 돈으로 뽑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이게 팬심. 진심. 어떻게 진짜 대단하다. 저는 이런 팬심이 없어서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만화 좋아하시잖아요.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피규어 모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 그걸 사서 어디 갖다 주거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진 않잖아. 아니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멋있네요. 네, 그 뭐 누구 캐릭터 생일이다. 그렇죠. 캐릭터 생이다. 그럼 모여가지고 네, 파티하고 코스프레 해가지고 파티하고 그래요. 네. 진짜 신기하다. 네, 대관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팬 문화들이 진짜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좀 더 진심인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네, 맞아요. 멋있다. 근데 나 몰랐어. 근데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카페에다가 제안하는 건 줄 몰랐어. 네. 와. 제안하는 것도 있고 이제 사장님이 아미인 경우는 경우도 있고. 네, 본인이 이제 이벤트를 해가지고 근데 뭐 내가 뭐 실력이 좀 모자라 그러면 이제 아미분 그림 잘 그리시는 분 뭐 잘 만드시는 분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유명 마카롱 카페가 있어. 나를 그럼- 웃게 해라고 해서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마카롱을 만들어요. 네. BT21 캐릭터로 어머나. 되게 코알라랑 막 이런 코알라랑 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재밌겠다. 그러면 일이. 재밌어요. 응. 줄 서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뭐 주고 받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사람 만나기 힘들고 이런 거 잘 못할 때에 아주 이 이벤트가 이번에 또 되게 활기를 불러 일으키겠네요. 아니요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제한이 있죠. 음. 되게 예전처럼 막 많이 못 몰려와요. 약간 그러겠네. 눈치 보이고
그래서 예전이 더 성황했었죠. 더 성황이었어요. 더 성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열 체크 뭐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사람들도 힘들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팬 문화이기도 하지만 사실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카페는 네.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고 하셔야죠. 그렇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네. 팬 문화를 또 이해하고 맞아요. 진심으로 하고 그거를 또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진심으로 빠져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네, 그 네. 문화 자체를. 네, 맞아요. 와. 레스토랑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 얘네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꾸며가지고 생일에. 아 근데 그게 이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구나. 잘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방탄이 그 협찬 받고 갔었던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저 갔었어요. 와인바랑 거기서 만들었던 스테이크 파스타 도전했던 그거를 세트로 팔았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없어요? 한참 뒤에 갔거든요. 한참 아미들이 막 가기 난 후에 갔는데 그 유명한 셰프가 레스토랑인데 그분은 안 계시고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잘 못 하시더라고요. 서비스를 그냥 불친절한 게 아니라 기본 어떻게 메뉴를 날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높게 트레이를 드는 걸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심스러운 사람은 높게 바들바들 들고 와요. 장 같은 거를 그렇죠. 그렇게 사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 불안해. 이러고 이제 먹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핸드폰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장님이 와인바 스테이크 하시는 곳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진짜.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빨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뭐 한참 잘했어요. 뭐 호비가 생일 때 먹었던 와인을 재빠르게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갖다 놨다. 그거까진 잘했는데. 네, 잘했는데 기본적인 레스토랑 서비스가 안 되면 다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맛있어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그거 빼곤 메리트가 없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진심이어야지. 그러니까 음식에도 그치, 진심인데 그렇지.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치. 시대를 얻어가지고 TV 잘 타고 막 이렇게 가려는 집은 엔딩은 똑같더라. 맞아요. 한 가지만으로 이제 뭐 방송을 타서 쭉 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기본적으로 뭔가 해야지. 네, 뭐 뛰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초보인 거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그렇죠. 네. 와, 호피디님 통해서 우리가 그 팬심 문화 네. 맞아요. 줄 서 있는 그 내막을 이제 다 알게 됐네요. 네, 내막으로 다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이 건막이에요, 건막.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궁금했지만 뭔가 그쵸. 팬 문화에 깊숙이 빠져들지 아직 못하신 분들은 왜 서 있지?라고 하는 궁금하셨던 분들 많았었던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팬 문화도 좋고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걸 사업으로 잘 버무려서 카페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힘든데 저번에 보니까 큰 그 면적에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막 자살한다고 막 시위하시고 아니 진짜 우리가 늘 왜 나가고 카페가 들어오고 또 뭐 없어진 자리에 카페가 들어오고 이렇게 또 했는지 그랬는데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만 동네에도 거기도 원래는 이디야 하나에 요거 프레소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컴포즈드 커피가 테이크아웃으로 앞에 조그만 가게로 들어오더니 아니 원래는 그 아파트 들어서면서 그 개인 커피숍이 하나 들어섰죠. 그 조그맣게. 아파트 상가네. 네, 그것도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컴포즈 커피 하나 생기고 또 들어오고 거기에 최근에 메가 커피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휴대폰 통신 판매하는 데가 싹 하나가 없어지더니 거기 딱 구조가 카페하기 좋잖아요. 그 통신 판매하는 데가 그 통창이잖아요. 그거를 메가 커피로 바꿔버리더니 이제 메가 커피가 다 잡아먹고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시장 조사하고 들어왔겠지. 아니 진짜 거기가 다 빌라촌이고 아파트가 우리 우리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를 가지고 지금 몇 개가 나눠 먹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앞에 또 있어요. 그 기다리면서 마시는 커피존이 있어요 또. 그거는 이제 우리 아파트랑 별개긴 한데 내가 이 커피숍 생기는 거 보고 도대체 이 아파트를 둘러싸서 커피숍이 몇 개나 생기는 거야. 이걸 다 나눠 먹긴데 얼마나 이게 버틸 수 있는 건가? 남 걱정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살짝 하고 넘어가긴 한데 신기해요 그냥. 너무 볼 때마다 근데 남 걱정도 남 걱정인데 이제 거의 사회적 문제로 될 것 같아요. 너무 다들 힘드니까.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자꾸 카페를 하는 거는 이제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서치를 하다가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컴포즈 커피도 보면 메가커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뭐 더 싸다 하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여튼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울수록 좋다.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좋다. 오히려. 예, 왜냐면 웹툰도 제가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어떻게 미술 선생님도 네. 그 웹툰 시장이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았다. 너무 낮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시장도 포화 상태인 거예요. 엄청나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올릴 수도 있으니까. 맞아. 예. 도전하고 그냥. 그래서 뭐 만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서 10년차 그리고 있는 사람부터 요즘에는 뭐 아이패드도 그렇고 디지털 드로잉이 되게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진짜 많은 거예요. 취미로 해도 손색이 없고. 그렇죠. 취미로 해도 손색이 없고. 하여튼 여러모로 해가지고 이 시장도 굉장히 포화 상태가 심하고 또 이 시장도 지금 연속된 지 한 15년, 20년 된 거예요. 그쵸. 활성화된 거 10년 됐고 초창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어떤 포인트, 티핑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장사랑도 아주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는 가게는 또 가게를 하나도 잘 내는 것처럼 잘 된 작가는 맞아. 또 다른 작품을 내도 그냥 우르르 가서 이제 또 다 봐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게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밥 먹고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봐준 사람도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시청자가 원하는 그렇죠. 구독자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거 계속 찾는 거에 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찾는 거에 묘미죠. 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사랑은 영원해.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면 안 될 수는 있어. 근데 하는 얘기는 같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학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학원이고 또 개개인마다 또 다 목적과 뭐 다르긴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작가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바로 한 1년 해가지고 학원비를 모아가지고 이제 알바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진짜 빵 먹고 다니면서 학원 다니는데 이 학원비가 떨어지면 그 안에 데뷔를 못하면 또 알바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티스트죠. 그래서 나는 그림만 그려도 좋아. 난 데뷔만 해도 좋아. 막 이랬던 친구들이 많이 그림을 올리다가 혹은 그리다가 많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쵸. 많이. 왜냐하면 적어도 생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취미로는 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걸 전업으로 하기에는 그렇죠. 정말 견디기가 쉽지가 그래서 않은 거지. 우리가 방송에서 그 생계형 장사 어렵다 한 것처럼 맞아, 생계형 예술가 어렵다. 더 어려워요. 생계형 거기 예술은. 완전 되는 거예요. 공감이. 네, 그래서 막 더 막 시간이 쫓겨서 막 뭐 여기 대회 콘티 상 받아야 돼 아니면 막 여기서 뭐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너무 허덕이면서 쫓기는 거고 좀 편안하게 그래 내가 그린 걸 안 봐줘도 돼 근데 일단 표현은 해보자 하면은 조금 더 버티는 거고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봐주려면 고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밑그림 그려주는 사람, 배경하는 사람, 채색하는 사람들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시작을 하는데 28을 못 견디는 거야. 왜냐면 사실 웹툰 저 빠로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스토리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는 그러니까 아그리파 잘 그린다고 그렇죠. 화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이 중요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포화되다 투입되고 보니까 자본이 투입되다 보니까 스토리도 좋은데 그림도 너무 그럼요.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한 방 내가 이거 그림 그만두기 전에 다른 사람들 한번 고용해서 한번 해보고 대출 내야지 해서 그러니까 슬픈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좀 퀄리티가 좋아졌는데 그 작가들이 마지막 글 쓰고 이제 그만둬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해서 이런 꿈을 갖고 이렇게 그림을 시작했고 이런 시장에서 그림의 퀄리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제 어시스트도 좀 고용을 하고 이랬었는데 더 이상 자본도 없고 어떤 이런 거에서 회의를 느껴서 동업으로 하지. 연재를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동업도 어쨌든 자본이든 스토리든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뿌린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 손익분기를 넘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투자한 거에서 이제 들어와야 될 시간 넘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그림 선생님이 그림이 너무 예쁘면 네. 혹은 너무 고퀄이면 스토리가 안 읽힌다. 맞아. 자기가 정말 그림 잘 그린 거인데 보여주겠다면서 스토리가 자기가 4번 읽었는데도 스토리가 머릿속에 짜르륵 안 나오는데 스토리가 별로여서 그런 거지 뭐.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림이 너무 디테일하고 산만한 거야. 그러니까 몰입되게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작가가 그만뒀는데 좀 사연이 안타깝다 이러면서 보니까 이제 구구절절하게 그만둘 때 또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여기도 그러니까 작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랑 똑같더라고. 음식이 맛있다고만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처럼. 맞아. 그러니까 작전도 필요하고 연출도 필요하고 마케팅도 필요하고 유명세도 필요하고 팔로워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런 거예요. 흐름도 시대 흐름은 또 만약에 내가 그 천재가 아니야. 그러면 요즘 한 1년 2년 전에 유행했던 게 그 내가 만화 그 소설 캐릭터 로맨스 캐릭터의 주인공으로 태어나는 그 테마가 있어요. 그 알아요? 그 세계관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제가 로맨틱 코미디 소설을 좋아하는 공주 소설 같은 거 좋아하는 여자야. 눈 뜨고 태어났는데 내가 그 여자 주인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한창 그 테마였어. 세계관이었어. 왜 네이버 웹툰 보면은 자꾸 태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여왕이야. 눈 떠보니까 공주야. 눈 떠보니까 내가 썩은나무 사람 빠졌어.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것도 카피하는구나. 그게 이제 그 테마. 그러면은 한동안 쭉 올라가요. 그걸로 이어가가지고. 그렇지. 근데 내가 능력이 돼서 50화까지 끌어가.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내가 못 끌어가. 이제 없어. 그럼 못 하는 거지만 그 또 있더라고. 그 테마가. 구미호면 또 구미호 테마가 또 그렇지. 있고. 그 플롯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몇십 팍을 계속 하잖아요. 막 네. 6년, 10년을 계속 연재를 해. 그래서 왜 저러는가 싶었는데 먹고 살기 위한 거야, 그것도. 왜냐면 한 번 연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만두면 고정 수입이 떨어지는 거야.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거야. 그렇구나. 제가 포기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다가 너무 좋아했는데. 보다가 포기한 거. 네, 포기한 게 뭐였냐면 아니 그게 보는 많아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떻게 게 보다가 많아. 포기를 하죠? 아니야 너무 안 끝나니까 너무 안 끝나니까. 아 너무 질질 끈다는 그렇죠.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거를 10년 해봐요. 그러니까 질리는 걸 떠나서 300회씩 해요. 너무 캐릭터가 불쌍해. 그러니까 캐릭터가 뭔가 마감을 했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김철수 살거나. 아니에요? 어. 김철수 이야기라고. 아니 얼마나 아니, 전에 아니에요. 기안팔사도 종영 이거 한 만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뭐 10년 그렸댔나? 10년. 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잖아요. 기안84가. 해보니까 이것도 노가다 중에 노가다예요. 장난 아니야. 노동 중에 노동이에요. 시간 투입이 장난 아니고. 어깨 아파서 그리다가 쉬고 있었는데 어깨가 이게 작살이 나는 손목이랑. 직업이에요. 손목 어깨가 작살 나는 직업이에요. 팔을 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여기 팔 걸치고 이거 하는데 이렇게 아니 왜 화면이 큰데 어떻게 걸치고 계속 하나? 팔을 바닥으로 들어야 내리고? 그러죠. 힘들어. 하여튼 이 웹툰의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도 포함인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미스테리를 다 한번 찾아봐도 다 있더라고요. 신의 탑이라고 이게 원래 월요일 1등이었거든요. 너무 끄니까 내려갔어. 바닥인 거야. 왜냐면 그렇죠. 너무 스토리가 너무 너무 신선했거든요. 근데 끝나질 않아. 그렇죠. 끝나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물론 모든 웹툰 작가들이 이제 그런 의미로 장편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건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끝나고 또 다른 작품을 들어갔을 때 연재가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바로 또 이걸 마감을 할 텐데 그거 아니기 때문에 약간 또 한 아이를 또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하나의 아이를 세 개를 키우고 음. 마을을 막 세 개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지. 자신이 없는 거지. 이걸 얼마큼 복잡하게 끌어나갈지를. 하나가 되고 나서 그 다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수들이 그런 것처럼 좋은 앨범 신인 때 터지고 나서 계속 그 일집만 한 게 안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이 그림이라는 이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서 정말 많이 낮아져. 옛날은 진짜 손으로 그릴 때 정말 너무 옛날 아니에요 그거? 그럴 때 그때부터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쵸. 여전히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배울 때 너무 어렵게 배웠다는 거죠. 자기들도 열정페이 다 주면서
항상 배우고 화실 나가서 지우고 이렇게 배웠는데 맞아 항상 칼럼 만들고 배경지 그렇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린톤 붙이고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뭐 30만 원만 결제하면 작가들의 노하우를 낱낱이 알려줘요? 다 알려주니까 이 참 세상이 오픈돼 있어서 맞아. 그런 것들은 참 좋다. 정보에 접근하는 거 맞아, 이런 거 맞아. 되게 좋다 맞아, 생각을 맞아. 해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안에 있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현대 사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뭘 도전해가지고 뭔가 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영상 하는 사람도 내 때는 그렇지. 필름을 잘라가지고 그렇지. 붙였는데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은 용이한 대신 누구도 시작할 네. 수 있지만 1등으로 살아남기 그러니까 20%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20% 1등 안 살아남기가 해도 네, 20% 맞아.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저 인스타툰 좋아하는데 음. 인스타툰 잘하셔가지고 광고도 많이 받고 웹툰도 받고 하시는 분들 인스타툰만 잘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세계관을 구축할 필요 없이 책 출판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기대지 않고 자기 팔로워를 그러니까 우리가 책도 맞아요. 그렇게 내는 것처럼 팟캐스트 해서 낸 만화도 것처럼. 그런 거예요. 뭐 음. 만화도 출판이 되게 많이 되는데 음. 그런 것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그림이나 이 스토리, 이 시각, 이 시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미 창출되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막 열심히 해서 막 연재가 되길 바라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커피디님도 그 저탄고지 쪽으로 인스타툰을 시작했다가 저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실력이 안 돼요. 몇 장을 되는데? 하는데 몇 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라는 게 한 장에 담는 게 막상 그려놓고 보면 이야기가 안 맞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 나는 내 이야기를 아는데 이게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수정을 읽는 하고. 재미가 쏠쏠했는데 저도 재밌게 하면서 봤거든요. 그거 진짜 진짜 저는 그 힘들어요. 캐릭터를 또 입체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흘리는 거라든지 에. 뭐 놔두고 오는 거라든지 에. 이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맞아. 저는 그게 입체적으로 살아나니까 네, 맞아.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냥 첫 장면만 한 장면만 그리자. 그래도 돼. 맞아. 그 나머지는 사진으로 하자. 왜냐면 그래 저는 되지. 여러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려고 인스타를 2주 만에 들어갈 수는 진짜 없잖아. 첫 페이지만 그걸 하고 네. 뒤에는 사진으로 해서 네.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진짜. 우선은 해보려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좀 이게 스토리 라인을 짜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태생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태생적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안 배워도 그러니까 대충 이거다라고만 해줘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좋아하시는 감자툰인데 걔 어. 디자이너예요. 일러스터여서 스토리 쓰지 않았는데 일상 스토리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막 고생하시겠지만 이거는 좀 자기 성격에 맞는구나. 그렇죠. 일상툰을 재밌게 하는 건 절대 어디서 배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절대 배울 수. 그 작가의 개성에서 나오는 이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네. 사느냐. 그리고 항상 일상이 만화야. 만화 일상. 항상 뭔가 일이 터지는 거지. 그 캐릭터 때문에 자기의 캐릭터 때문에 또 엉뚱맞으니까 막 무서운데 가가지고 막 와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무서운 데 가가지고. 무서운데 꼭 가봐야 돼. 막 이런다거나 음. 스트레스 받는데 꼭 해야 돼. 이런 이제 일상들이 계속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캐릭터 자체가 네. 사건을 치우는 게 몰고 아니라. 다니는 이 캐릭터인 거지. 네. 고심하지 않아도 네. 항상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네. 그래서 감자툰이라 너무 재밌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너무 웃기다. 캐릭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디지털 안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자. 온라인으로 자꾸 들어가자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만화고등학교에서는 손으로 그리는 학생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는 것과 디지털로 그리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손으로 그려보고 디지털로 그려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손으로 많이 잘못 그리면 다 지우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되지만 디지털은 컨트롤 Z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린 걸 복사를 할 수 있고 그린 걸 늘리거나 수정을 할 수 밑에 있고. 깔고 그대로 따서 그리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래서 확실히 그림을 막 잘 그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캐릭터를 잘 살리는 맛깔난 이런 대사라든지 네, 그 맞아요. 시대에 맞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오히려 더 중요해서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안84가 그림을 막 잘 그리거나 그러지는 네. 않아요. 그 나오는 친구들을 이렇게 그린 거 보면 뭐 그림을 잘 그려서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유튜브에서도 그냥 캐릭터 그려주는 사람 유튜브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컨셉을 잘 짜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남주인공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려보는 거야. 그 실제 만화 캐릭터 똑같은지 이런 거 해주는데 수정을 몇십만 번을 해. 맞아요. 완성 캐릭터를 이렇게 한 번은 잘 그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계속 저 그거 보다 만화 저렇게 하면 난 절대 안 해야겠다. 그래서 엉덩이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림 한 장으로 하는 사람과 웹툰은 좀 다른 네. 거죠. 너무 잘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밑그림 두고 막 10개, 20개 쌓으니까. 너무 많이 하더라. 너무 비효율적이더라. 근데. 그죠. 그걸 해야 되니까 네. 용량이 너무 커서 컴퓨터가 안 돌아가는 정도래요.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또 고퀄로 또 그렇죠.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또 저도 많이 보지만 배경 하나하나가 진심의 디테일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0.03초로 훑어지는 것들을 혹시나 몰라 가보면은 막 그 빗살과 햇빛과 막 이런 그렇죠. 게 너무 잘 돼요. 그렇죠, 건물 그렇죠. 디테일. 그러니까 10년 전 웹툰을 보면 그 그림 퀄리티를 아실 거예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평면 그림. 맞아요. 그래서 옆모습, 앞모습만 네, 하는데 네네. 요즘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이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고 누구나 협업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튜버도 이렇게 만화 그린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웹툰도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맞아. 그림 그리는 지망생을 데려와서 키워주고 맞아요. 교육시켜주고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작가들도 모으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판이 커졌잖아요. 판이 커졌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 판을 엄청 키워놨기 때문에 음. 그래도 20% 안에 들면은 그렇죠.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뭘 해도 20% 안에 들면 먹고 사는 사실 반 안에만 들어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근데 그게 뭐가 됐든 자꾸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장사를 하시거나 뭐 혹은 코로나 시국 이전에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하는 거에 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스타 팔로우하며 블로깅하는 거 이런 방문자수 내가 온라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오프라인 천재면 상관이 없는 것 그치. 같아요. 내가 오프라인 천재야. 막 그 동네 상권에 막 이러르르 딱 하면 막 다 와. 그런 게 아니면 그럼에도 천재가 불구하고, 아니면 그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천재적으로 잘 이제 가게 세팅하거나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에 천재적이다라고 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이 시국에도 막 잘 되는 맥주집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마케팅도 천재적이야. 온라인을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럼요. 거죠. 그게 입소문으로만 안 돼. 온라인으로 확 퍼지니까 노원에 있는 대학생도 오고 싶고 맞아. 지방 대학생도 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뭔가를 활용할 수 없거나 온라인에 나를 심지 않으면 오늘은 버틸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거죠. 왜냐면 웹툰 학원도 저기 지방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해외에도 사는 사람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네. 다 같이 거기 안에서 보면서 시연하고 숙제 낸 거 하면 거기서 이제 고쳐주고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프라인 학생이 없어요. 나는 가까이 사니까 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대부분은 다 해결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케팅으로 어떻게든 오프라인 가게도 온라인으로 해야 그렇죠. 된다. 오프라인만 고집하면 안 되고 아니면 배우는 게 뭐 좀 귀찮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저번에 그 드로잉 선생님도 나가 수업생이 나 환자밖에 없으니까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클래스 101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더 쏠쏠치 않고 그런 식인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걸 무조건 디지털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맞아. 무조건 그게 진짜. 뭐가 됐던 간에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래도 뭐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해서 보니까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차츰차츰 늘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팬드로잉이 정말 좋고 그렇다고 하면 외국에서도 뭐 한국이 다 접속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우리가 저기 팟빵을 옛날에 뭐 아프리카에서도 듣고 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어쩐지 단독주택 1층을 통으로 임대를 하거든. 그래서 나는 또 막 걱정을 했지. 선생님 이렇게 큰데 요거 누구도 좀 내주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유가 있었던 거야. 혼자 쓰고 싶은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거죠. 그게 힘이니까 온라인에서 힘인 거야. 아니 저도 이제 뭐 이런 유튜브 수업 같은 거 들으면서 진짜 잘 되는 채널도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유튜브 만들면 팟빵에도 올리고 내 인스타도 올리고 카카오 블로그도 1분도 올리고 어디도 올리고 이거를 5만 대 퍼뜨리는 거예요. 손해 날 게 없잖아. 무조건 맞아요. 한 대라도 그렇기 더. 때문에. 그럼.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이거 자꾸 어렵다고 자꾸 배제하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노출시키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다. 아 진짜 갈수록 홍보가 더 중요해지죠. 홍보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장사는 홍보죠. 근데 사업은 홍보야. 점점 이게 더 심화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한 영순이는 늘 그 사회의 기본이죠. 늘 영순이냐. 늘 뭐 식당 뭐 맛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런 것은 말해. 녹음이면 서비스가 괜찮아요. 그건 영순인 거죠. 그거는 말할 것 없이. 근데 그 다음에서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 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인스타 해보시면 만약에 내가 막 1만 명이 좋아요.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괜히 그 가는 과정이 쑥스럽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 옛날에 무슨 강의 갔었죠. 우리 같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꽃집 하는데 저 인스타는 하기 싫어요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좋고 싫고의 선택이 없는 거지. 못하겠으면 그냥 수업 들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배우기 거기서- 싫다는 거야. 자기가 얼굴 내미기 싫다는 거였어. 얼굴 얼굴 안 안 내밀어도 나와도 되지. 되잖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잘하면 그러니까. 되는 거지. 뭐 보정을 하든 요즘엔 자기 얼굴 아니어도 얼굴로 할 수 있는데 아니 그 음식도 그냥 음식만 찍어 나오잖아요. 얼굴 안 나오고 그 감성과 글을 잘 쓴데 근데 나를 어쨌든 드러내는 글이라도 나를 오늘 드러낸다. 하루는 어땠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싫으신 거죠. 그 근데 사업이 장사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는 에. 걸 전제 자체가 에, 그렇다는 걸 맞아요. 숨어 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그거는 그 영역이죠. 안에서 도자기 구워야 되는 그렇지. 그런 약간 이런 그렇지. 성격인 거지. 그러고는 완전 기업의 수준이고 그 사업이 네.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성실하다는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우리 윗세대는 새벽에 나와서 밤까지 가게를 지키고 맞아. 좋은 재료 하나라도 더 사기 위해 맞아. 뭐 수산물 시장을 가고 맞아. 그거 옛날에 잘 열심히 했다는 의미인 것 같고 요즘에 열심히 끈 게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에 반응이 없어도 꾸준히 컨텐츠를 온라인을. 생산해서 펼치고 소식하고 업데이트하고 그죠? 좋다. 그게 성실한 그게 거야. 성실한 거야. 맞아.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어렵거든. 맞아.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예약제로 운영하는 게 낫다니까. 맞아. 그게 뭐 맞아. 궁뎅이를 그냥 매장에 붙인다는 게 성실한 게 그게 아니야. 아니야. 맞아. 진짜 거기서 그래. 핸드폰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 맞아. 오히려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핫한 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장소로 가서 거기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나아요. 그게 낫지. 맞아. 그냥 손님만 그냥 기다리고 있고 파리채로 이거 옛날에 그러게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인들 가게 열면은 한 번씩 가보면 아 진짜 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 이것도 어떻게 잔소리 보면은 들으니까. 해줄 필요는 참견이고 네, 그치? 그렇죠. 그거죠. 절대로 오버죠, 그게 그거는. 저게 안 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좋게 얘기해줘도 소용이 입만 없다. 아파요. 아, 그치. 할 입만 사람은- 아프면 다행인데 맞아.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죠. 아 그렇죠. 네, 절대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남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조언 금지. 일단 맞아. 첫 번째 판단 금지고 두 번째 조언 맞아. 금지예요. 음. 뭐 이렇게 겉으로 좀- 보이는 거랑 또 그렇죠. 틀릴 수 있다. 네, 아까 그렇죠. 그 판단해- 단독주택 빌린 것처럼. 네, 그래서 그렇죠. 판단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야. 그렇지. 이미. 맞아. 판단 금지예요. 그래서 맞아. 절대 누구랑 맞아요. 저 사람이 뭐 어떻고 저쩌고 판단 금지. 오케이. 그다음에 입 꾹 담아야 돼요. 어. 좋은 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맞아. 이제 그 착각일 수도 있고 맞아. 또 그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조언일 수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근데 물어보면 모를까. 그렇죠. 다만 맞아. 조언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널려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맞아. 얼마든지 시작할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만히 앉아서 혹은 홍보 없이 홍보가 하기 싫으면 장사하기가 힘든 체질인 거죠. 진짜. 이제는 어떻게든 이제는 진짜. 뭐 장인의 수준을 넘어서 아, 그런 그 게 아니라. 종목을 떠나서 종목을 그죠? 떠나야 돼. 모든 돈벌이에 관련된 모든 건 홍보로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요즘. 맞아. 저는 아닌 건 그냥 직장인. 직장인. 직장인 요즘 장난 아닙니다. 왜 그래요? 아,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제 큰 변화가 있는데 지금 회사가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옮긴다고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신약 개발하는 쪽을 따로 떼가지고 벤처로 내 보내거든요. 외부에서 투자 받을 수 있게.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구조조정이 되는데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가고 이런 게 막 생기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회사 자체가 뭐 중장기 계획을 세우잖아요. 제일 1순위가 인원 감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겼어요. 구조 조정. 왜냐하면 너무 보기에 비효율적인 거야. 이게 원료 하나를 생산해내는데 쓸데없는 위에 윗급들이 쭉 일을 있고. 안 하거든요. 그렇지 쭉 있는 막 거지. 일은 안 해요. 근데 오래돼서 너무 위에 포진돼 있고 큰일 밑에 났네. 애들이 다 일을 하는데
위에는 그냥 이때까지 늘 이래 왔으니까 위계만 걱정 없이 있는 지내고 거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봐주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몇 년도까지 50% 감축 막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장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인원을 어떻게 감축시키나, 누굴 데려가고 누굴 안 데려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살벌한 칼부림이 누구? 아니 근데 이 칼부림은 오랜만에 한 번 온 거잖아요. 근데 자영업은 매번 계약할 때마다 이 2년마다 자영업은 지금 거의 매달- 전쟁터야. 매달 와요. 아니, 이 회사도 순간이. 어렵지만 자영업은 더 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살아남기 위해서 블로그랑 인스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 그냥 버텨서 내 할 일을 했으면은 이제 운에 맡기는 근데 건데. 회사원도 마찬가지란 거지. 정체돼 맞아. 있는 사람들은 근데 회사 그치 정체돼 있는 사람 달려나가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인 거지. 어, 어느 날 갑자기. 계속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거죠. 어디 나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힘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도 예전에는 나아간다라는 게 조직 안에서 나아가는 건데 요즘에는 나아간다는 게 직장 안에서 나아가면은 보장이 안 되니까 맞아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어쨌든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현명한 것 같아요. 저 예전에는 회사의 충성으로 인해서 그쵸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건 그 IMF 정년까지 시대로 채울 끝난 수가 거 아닌가? 없어요. 정년까지 채울 수가 없어. 아이 그런 자체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회사에서 지금 높은 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너무 건강하게 오래 계시고 최대한 오래 있고 싶어 하시고 여기까지도 잘 왔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어.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회사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이해가 돼. 이해가 가죠. 이런 구조조정이 이해가 돼. 그리고 너무 효율적으로. 젊고 똑똑하고 또 일할 사람도 또 많은데. 많잖아요. 이 인원이면 3명을 더 구할 수 있잖아. 그 비효율적인 게 너무 보이니까 이해가 돼. 양쪽에 그쵸. 있는 거죠. 입장은 경험이 있는 이해가 사람과 가죠. 이제 경험을 필요한 사람과 이제 절충이죠. 아무튼 회사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영업이 훨씬 어려운 것 같다는 건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약간 이거 약간 그러니까 왕이 숙청 한번 하는 거라고 그냥 늘 우리 그 아마존에서 사는 느낌과 이제 한번 숙청이 오는 날 약간 그렇지, 틀린 그러네. 것처럼 여기는 생존 전쟁 네, 아마존이고 그쪽은 한 번씩 이제 숙청이 오는 그 거죠. 숙청의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근데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네. 장점이자 단점인데 맞아요. 회사원은 진짜 기계 부속품 하나처럼 그렇지. 한 부분을 담당할 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미리 이런 경험을 안 해보면 진짜 사회 나와서 멘붕일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계속 이렇게 직장도 했었지만은 어떤 하나에 파지 않는 일을 약간 했었잖아요. 업무 프론트데스크를 많이 상담 쪽 했었었는데 이 어쨌든 그 예를 들어서 큰 롯데백화점이 있으면 이 롯데백화점의 10,000분의 1을 만 개의 일이 있다면 10,000분의 1의 숫자를 줄여가지고 자영업이 하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네. 서비스 고객 서비스까지 다 해야지. 다 해야 되니까 10,000개의 일을 작게 쓰고서 10,000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진짜 중에 어렵다는 거지. 하나라도 잘하면은 다른 게 좀 수월한데 저는 제가 쇼핑몰 했을 때는 너무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이 10,000개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약간 뭔가 처음부터 쇼핑몰에 총괄팀이 있었다, MD가 있었다 이러면 그때 경험을 또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것들은 그런 직장인의 연륜을 가지고 와서 또 창업을 할 수 자기 분야를 한다면은 또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어렵다. 참 어려워요. 그렇죠. 난 직장인 부러워.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 그쵸. 그 자영업든 직장인이든 어디서든 뭐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본질은 어쨌든 경제 창출이잖아요. 돈을 맞죠.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사실은 많이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또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투자 안 하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뭐 투자를 안 하면은 뭐 부자가 되기 어려우니까 자영업 사장님들도 투자를 다 하죠. 그렇죠. 주식 보고 계시고 막 그러죠. 아유 있죠. 엄청나죠. 손님 안 오면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주식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고 맞아요. 뭐 그거는 논외를 치고 어쨌든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다른 거는 좀 접어두고 확실하게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어요. 뭐 내 성격이라든지 하고 싶지 않은 거라든지 그러면은 목표를 줄여야 돼요. 아니면 자영업을 하지 말거나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거를 좀 제대로 맞아요. 목표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500만 원을 벌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시험을 합격하려면 궁뎅이를 붙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좀 현실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는 자기를 잘 알고 목표 그럼요. 금액을 딱 맞아요. 정하면 그렇죠. 월 100만 벌면 그렇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하고 덜 싶은 대로. 괴로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근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성공하고 싶다. 근데 제가 그 그릇이 있잖아요. 저는 돌아보면 제가 젊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꼼꼼하지 못하고 어떤 전반적인 엔진을 다 굴리지 못해서 좀 더 경험이 많이 쌓여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젊음의 성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시간이 늘 쫓기는 거야. 늘 뭔가 하고 싶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고 이 제품 아닌 것 같고 딴 거 사야 될 것 같고 그게 약간 웹툰이나 아티스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성공하고 싶으니까 자꾸 돈을 쓰는 거야. 그치, 맞아. 시간이 쫄리니까 내가 맞아. 다른 일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좋은 얘기 나왔다. 30대까지는 늙어도 저는 30대까지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되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 다 그렇잖아요. 네. 영리치. 그쵸. 근데 영앤 리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 절대 개인 노력으로 안 돼요. 그거는 개인 노력으로 안 돼요. 이게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건 아니면 뭐 시대를 탔건 이게 본인 노력은 절대 안 되는 게 젊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단지 본인 노력으로 젊어서 안 된다. 성공했잖아요. 아니요. 봐봐요. 진짜 예를 들어 예술가들도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미술하는 사람들도 미술병 뭐 미술해서 알겠지만 네네. 어쨌든 젊어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젊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 있죠. 때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모든 분야에서. 운이 다 온 거야. 그렇죠. 막. 운이 다 온 거거든. 그게 그리고 그 한 번의 성공이 그 사람 인생에서는 쓴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잘못하면 엄청나요. 그리고 절대로 이거는 개인이 노력해서 젊어서 성공 못해.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은 40, 50대가 궁금하지 않거든요. 내 나의 40, 50대가 그림이 없는 거야. 오로지 내 20, 30대에 있던 영광으로 살아갈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은 거죠. 사실 30대 가보면 별거 아니고 40대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부자면 너무 감사하고 50대 부자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사람의 사회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 에이, 하는 거랑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맞아요. 절대 개인의 노력을 될 수가 없는 분야고 그게 더 안 좋다니까. 맞아. 정말 안 좋아요.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란스럽죠. 자기의 성공 요인을 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만한 자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사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그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에 느낀 게 내가 되게 자만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전 사실 돈을 명품도 안 좋아하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없는데 부자가 되는 심리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되게 자만하고 싶었구나 남들 앞에서 이걸 느끼면서 난 조금 나중에 머리 끝에서라도 부자가 되면 다행이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기를 안다는 게 정말 내가 왜 성공하고 싶은지를 만약에 정말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 누굴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양할 가족이 없다든지 부모님이 돈을 안 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막 10대부터 뼈 빠지게 해서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자만하고 싶고 내가 돈을 쓰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운이 되거나 그렇죠. 독이 되는 그렇죠. 경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 젊은데 돈 많은 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악마의 무슨 그 주문처럼 매력이 있기는 해요.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굉장히 젊은데 능력도 있고 뭐 돈도 있는데 진짜 실제로 능력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큼 부러운 거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모두가 원하는 건데. 그냥 호감적인 캐릭터가 되고 싶은 것이 큰 그렇죠. 욕심이 아니라 나 그냥
호가호가고 멋있고 좀 그런 우상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생각만 바꾸면 그렇게 멋있다는 건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나오는 맞아요. 개성과 성품과 인성과 재능이에요. 근데 그게 보면. 없으니까 이제 이걸 그렇지. 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자기를 맞아요. 포장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진짜 실체라고 생각하고 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지. 그 사람 개성에서 오는 여유로움. 그게 맞네. 멋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게 아니고 아. 진짜 그 여유로움에서 그러면서. 오는 거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돈 뿌린다고 멋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 맞아, 그냥 맞아. 되게 여유 있다 쟤는. 이게 멋있는 거지. 맞아요. 오늘부터 마음만이라도 여유롭게 하고 여튼 뭐 개성 있게 살고 뭐 꿈을 이루는 거 둘째고 어쨌든 먹고 사는 게 위협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그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너무 어려운. 저는 그 오랜 시간 끝에 이제 쇼핑몰이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어. 거를 5년 후에 깨달았잖아요. 쇼핑몰이 맞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고. 그래서 많이 배웠잖아요. 아니 근데 파이님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나는 회사원이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사회 활동도 되게 잘해요. 사회 화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럴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 잘 수행해. 아니 슈가님도 그렇고 싫은 거를 싫은 거를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그냥 해야 되는 일이야. 그게 나는 너무 대단해서 그거라도 뭘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 스스로 일을 찾아야 되는 걸, 누가 이끌어주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맞아.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내가 싫은 사람한테도 얼굴 맞대고 웃어주고 또 같은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게 힘든 거죠. 농부라서 그래 농부. 씨를 농부라. 저희는 그렇죠. 그 사냥터. 저는 절대 직장인은 못해요. 네. 또 못할 거야. 저 할 수 있는데 오래 못해요. 좋다. 그 표현 그렇죠. 아니야 잘할 거야. 여튼 뭐 사람이 어떤 상황에 틀려서 어떤 따라서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디 가고 싶지 않는데 하면 우린 자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 난 집에만 있고 싶어. 그럼 출근하는 거 싫어. 프리랜서 해야죠. 그렇죠. 프리랜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예전에 싫어했던 일들 몇 개 있어요. 뭐 공부한다든지 뭐 숫자를 본다든지 이게 20대 때는 너무 싫었거든요. 특히 제가 아티스틱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너무 싫었는데 나이가 들거나 내 상황이 바뀌거나 해봤던 거 다 해봤잖아요.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해보니까 별거 없어가지고 이런 회사원적인 것도 또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공부라는 게 사실은 재미없는 걸 했거나 강제로 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지. 공부는 지금 필요로 위해서 그렇죠. 하니까 언제나 재밌는 게 공부였었던 거죠. 깨닫는다. 우리가 그때 몰랐었던 거고. 그 음식도 성향도 패션도 계속 바뀌는 것처럼 의식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죠. 옛날엔 공부가 너무 싫었는데 40대 들어가면 다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50대 들어가면은 뭐 뉴스가 재밌고 막 다들 역사학자 뭐 좀 박사학자 사회학자가 다 돼요. 진짜 예전 우리 맞아요. 치킨집 뒤쪽에 앉아서 음모론 얘기하고 그쵸. 역사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허피디가 공부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렇죠. 허피디 의식이 높아진 내 거죠. 의식이 높아진 그렇죠. 거다. 의식이 그래도 성장한 거죠. 옛날 성장했다. 공부는 의식이 높은 사람한테는 아주 애기들도 엄청 재밌고 예. 그런 거예요. 다행히 너무 웃기다. 40, 50대면 공부가 아주 재밌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다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내가 공부했다면 이런 말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아웃고잉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고 계속 나이 들면 이게 들어와요. 자기로 그러네. 들어오거든요. 이 관심이 맞아요. 나중에 남들을 보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 관심이 자기 안으로 쏠리고 자기에게 자문하면서 자기가 깨닫고 공부하는 게 엄청 재밌어지는 거죠. 노는 것도 이제 그만 지겹고 다 해봐가지고 저는 근데 그래서 마케팅도 재밌는 시기가 올 거다 해보면은. 아이 그럼요. 지금은 너무 싫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기 싫었던 것들 내가 너무 샤이하고 하지만 마케팅도 하고 보면은 이게 재밌는 일이 되고 그럼요. 이게 의외로 자기 탤런트일 수도 있다. 그럼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식 수준에 맞게 보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안 되면 재미없지, 흥미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시도는 되게 중요한 거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이 들으니까 자꾸 얘기가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가 재미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방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 제일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을 할까요? 좋아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뭐 직접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우리 사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이디어들을 많이 여기서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도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와 경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똥 4개만 많이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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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4개만 많이 했나?